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는 그 변화가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자주 붓고 이유 없이 저리거나 가려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뚜렷한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관리가 어려운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의 변화를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발에서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붓기나 냉증처럼 일상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일수록 오히려 더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발이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무겁거나 붓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이유 없이 발이 간지럽거나 색이 달라진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은 혈액순환과 체내 수분 균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질 때 비교적 빠르게 변화를 보이는 곳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그냥 지나치면서 신장의 부담이 계속 쌓이고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장이 많이 약해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발의 변화를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발의 변화 8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목차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리는 변화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몸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변화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 발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발이 계속 붓는다고 하셨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발이 점점 무거워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도 붓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발이 차갑고 저린 느낌까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남편분은 이미 여러 가지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고 계셨습니다. 65세 이재만님은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발이 차가워서 쉽게 잠들지 못하셨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발등에 남아있는 부기가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는데 증상이 몇 달째 반복되자 그제야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물 섭취 시간과 염분 섭취를 조절하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변화였지만 몸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발의 불편함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몸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의 변화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몸속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약해질 때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에 쌓이면 안 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정화장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속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몸속 노폐물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이상을 느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69세 김영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물 섭취 방식을 바꾸신 이후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방식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수분을 제한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신장은 몸속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체내 수분 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부종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낮 동안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발이나 발목이 눈에 띄게 붓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반복된다면 몸속 수분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2세 박정희님은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반복되었는데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는 야식이나 염분이 높은 음식은 몸속 수분 균형을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다리가 더 붓는 느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신장은 혈압 조절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혈압이 불안정하면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이 걸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66세 이성호님은 평소와 달리 혈압 변화가 느껴지면서 몸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되셨습니다. 꾸준한 걷기 습관이 혈압과 신장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은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혈압 변화가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은 몸속 전해질, 즉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해질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 균형이 흔들리면 근육 경련이나 당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전해질 균형 변화는 근육 경련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세 최진수님은 밤에 잠을 자다가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증상이 반복되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특정 식품만 집중적으로 먹거나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균형이 더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에 다리가 갑자기 당긴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처럼 신장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액 정화, 수분 균형, 혈압 조절, 미네랄 균형까지 몸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발을 포함한 몸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이 계절과 관계없이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발만 유독 냉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 흐름의 변화로 인해 말단 부위인 발까지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발이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따뜻하게 해줘도 금방 다시 식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몸 전체 순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편이신 분 계신가요? 발 피부가 유독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체내 수분 균형이 변화할 때 피부 상태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션이나 크림을 꾸준히 바르는데도 건조함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외부적인 원인보다는 몸 안쪽의 변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피부 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발 피부가 계속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유 없이 발이 가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니고 피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발이나 발목 주변이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몸속 균형 변화가 피부 민감도를 높이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다면 원인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고 그동안에는 피부 자극을 줄이는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꽉 끼는 양말이나 합성 섬유 소재의 의류는 피부 자극을 높일 수 있으니 소재에도 신경 써보시길 권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이 가려운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발이나 발목, 발등이 붓는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수분 균형 변화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붓기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지느냐입니다. 저녁에 붓기가 생겼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빠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붓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오래도록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이 올리는 습관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발 붓기가 빠지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발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것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발이 유독 창백하게 보이거나 반대로 붉게 달아오른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 흐름의 변화는 피부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발색이 달라 보인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발색이 달라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갑자기 다리나 발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밤사이 조용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종아리나 발바닥이 심하게 당기는 느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증상은 미네랄 균형 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는 그날의 컨디션 문제일 수 있지만 거의 매일 반복된다면 몸속 균형 상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볍게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다가 다리가 당겨서 잠에서 깬 경험이 자주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발끝이나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거나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저림 증상도 주의가 필요한 변화입니다. 혈액 흐름의 변화는 감각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저림은 자세 변화만으로도 나아질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고 틈틈이 발을 움직여주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발끝이 자주 찌릿한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나 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다리가 이미 천근만근처럼 느껴진다면 몸이 밤새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순환 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오랜 시간 누워 있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에도 붓기와 함께 무거움이 지속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걷는 습관을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시면 혈액순환과 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부터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8가지 변화는 하나씩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날수록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실천법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의 변화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갑고 붓고 저리고 가렵고 색이 달라 보이고 무거운 느낌. 이런 변화들이 일상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몸속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뚜렷한 불편함을 크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발의 변화 8가지를 제때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몸속 균형이 점점 더 무너지면서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점검하면 몸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 섭취 방식, 염분 조절, 꾸준한 걷기,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딱 30초만 시간을 내어 발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색이 평소와 다른지, 발등이 부어 있지는 않은지,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지 이 3가지만 살펴보시는 겁니다.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의 변화를 훨씬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훨씬 민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초기 신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미리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발의 변화 중에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신경 쓰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하겠습니다.